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남편이랑 같이 영상 보는데 평일 저녁 주말 낮 가릴 것 없이 여직원한테 카톡이 계속 옵니다. 얼마나 자주 왔는지. 제가 이름을 외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전 남편 믿고 각자 노토치 하자고 참고 넘겼죠. 근데 어느 날 또 그 여자한테 카톡이 연달아 오길래 누구야? 물었더니 회사 직원이래요. 며칠 뒤 카톡방 보여달라 했더니 그 여자랑 대화만 딱 삭제돼 있음.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폰 보여달라 할 것 같아서 미리 나갔다. 아니요? 떳떳하면 왜 나가요? 그랬더니 일상 얘기만 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의 차이지. 참고로 1년 연락같이 근무한 건 단 2주 상대도 기혼자. 이거 진짜 생각의 차이 맞나요? 남자분들 솔직히 어떠세요? 여자분들 제가 이상한가요? 댓글 부탁드려요. 삭제선 넘은 거다 아니다. 기혼자 이성 카톡 어디까지 가능? 이거 감정 바람 맞나요? 인사 잘하면 신기한가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저는 경비 아저씨나 버스 기사님처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른들께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편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알게 된 친구가 그 모습을 몇 번 보더니 되게 신기하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너 인사 진짜 좋아한다. 아니요? 인사가 취미인가요? 인사는 예의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수는 아니지만 기분 좋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서로 좋지 않나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세상의 인사에 너무 인색해진 건가요? 부탁드려요. 인사 잘하는 사람 유나? 여러분은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시나요? 이게 요즘엔 이상한 건가요? 정말 잠깐이지만 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덧 20대 후반 1억 빚 중 이제 2천만 원만 남겼어요. 평일 주말 없이 쓰리잡 뛰면서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건설 일용직. 빚만 5천이 넘고 재혼하신 어머니는 내 식구가 편의점 알바 월 100만 원으로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와요. 가스비가 끊겨서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비만 좀. 사실 전 2년 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부모 도움은 못 받고 대출을 받았고 재활도 포기한 채 절뚝거리며 알바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요. 부모님 두 분 다 이 상황을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너무 나쁜 건가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이럴 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댓글 부탁드려요. 부모 부양 어디까지가 맞을까요? 이건 불효일까요? 생존일까요? 같은 상황 겪는 분들, 이야기 남겨주세요. 사람 수대로 나온 음식을 하나 더 집어가면 그게 식탐인가요? 직장 동료 셋이서 점심을 먹어요. 저 동료일 동료의 백반집에 갔는데 계란 후라이가 3개 나왔어요. 인원수대로요. 근데 동태찌개 나오기도 전에 동료일이 계란 후라이 2개를 혼자 먹음. 저랑 동료일은 밥 뚜껑도 안 열었는데요. 제가 계란 후라이는 하나씩 먹어야죠 했더니 왜요? 모자라면 더 시켜요. 아니 1인당 1개씩 나온 건데 이걸 미리 말해야 알아요? 또 한 번은 국밥집에 갔어요. 소면 사리가 인원수대로 나왔는데 동료일이 소면 2덩이를 자기 국밥에 넣음. 하나만 덜렁 남아있고요. 나중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입 짧은 줄 알았는데 은근히 식탐 있나 봐요. 히읗히읗. 사람 수대로 나온 걸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식탐인가요? 아니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 부탁드려요. 머릿수 룰이다 아니다. 이건 식탐 vs 물에 뭐가 맞음? 직장 점심 이런 사람 꼭 있다 vs 없다. 택시비 안 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한 달에 많으면 45번, 적어도 23번은 야근하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야근하면 저녁은 지원되는데 택시비는 지원이 안 돼서 차 없는 저는 항상 사비로 택시 타고 퇴근했어요. 보통 6,000원 정도요. 근데 집 방향 비슷한 선배가 같이 타고 가자고 해서 같이 타게 됐는데 항상 선배가 먼저 내리고 제가 계산했거든요. 당연히 나중에 정산해줄 줄 알았죠. 근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주길래 말했더니 어차피 너 집 가는 길에 내가 내리는 건데 택시비를 줘야 하나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밥 사려고 했다고요. 문제는요. 선배 집이 제 집 가는 길이 아니라 골목 안쪽이라서 들렀다 나오면 매번 2,000원 이상 더 나와요. 그래서 그 금액만 계산해 달라 했더니 2달 치만 보내고 한 달치 더 달라는 말엔 으실.
그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같이 타자길래 전 그냥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 많고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택시비 반반? 추가금만 받기? 아니면 그냥 같이 안 타는 게 답일까요?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암 환자인데 연애해도 될까요? 저는 20대 후반 유방암 환우예요. 3년 전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절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버텼고 한때는 암이 안 보인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1년 전 추적 검사에서 뇌폐, 뼈전이가 확인됐고 30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무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살던 어느 날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또래 남자를 봤어요. 휴지를 건네며 말을 걸었고 생년월일도 비슷한 동갑인데 저와 똑같이 여러 장기에 전이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벌써 8개월 넘게 만났어요. 항암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카페에서 이야기하거나 공원 걷는 정도지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됐고 며칠 전 그 아이가 먼저 고백했어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의지하며 연애해보자고요. 저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누군가를 잃게 될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그럼에도 이 인연을 놓치기엔 너무 아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 마음 가는 대로 연애를 시작한다. 2. 부담되니 친구로 남는다. 솔직한 조언,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중학교 때 꽤 친했던 동창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단체로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청첩장을 받게 돼서 고민이 됩니다. 원래는 중학교 친구들끼리 청첩장 모임을 한다고 올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날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만 빠진 약속에 그냥 와도 되고 말아도 되는 사람처럼 나중에 부른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찜찜했어요. 사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다가 당일에 올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선물 교환하는 자리인데 제 선물은 없으니 이해해달라더라고요. 그때도 못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이런 식이었나 싶어요. 저도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친해질까 했는데 이 친구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갑자기 제 결혼식 날짜를 묻고는 며칠 일십하다가 좋아요만 눌렀어요. 올 생각이면 보통 온다고 하지 않나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 쎄한 느낌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시계 간다, 안 간다, 추기만 한다, 아예 거리 둔다 중 뭐가 맞을까요?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고3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랑 노는 걸 거의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초등학생 때는 아예 안 됐고 중학생이 되어서야 동네에서 조금, 고1 때 처음으로 시내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된 지금도 밤 10시는 절대 안 되고 8시 반, 9시까지 들어오라 하세요. 나갈 때마다 누구랑 어디서 몇 시에 만나는지 전부 보고해야 하고요.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이 비교적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청춘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솔직히 원망도 됩니다. 참다 눈물 흘리면서 과잉보호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빨리 자취하고 싶고 아직 고3인데도 이렇게 간섭받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새해에 친구들이랑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조차 눈치부터 주시고요. 성인처럼 굴지 말라는 말이 매번 가슴에 박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분, 대화 방법을 바꿔보라는 분,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집은 이혼 가정이다. 내가 10살 때 아빠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했고 11살 때 오빠는 아빠 집으로 갔다. 그 뒤로 10년 넘게 엄마랑 여자 둘이 붙어 살았다. 그렇다고 부모 자식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지금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하면서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대학에 갔다. 한부모 가정이고 국립대라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지금도 주 5일 알바해서 버는 100만 원 중 30만 원을 매달 엄마한테 드린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오빠다. 오빠는 공고 나와서 19살에 취직했지만 2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고 지금은 공익하면서 공무원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각오도 계획도 노력도 잘 안 보인다는 거다. 학원도 안 다니고 집에서 인강만 보면서 엄마한테 생활비를 받아간다. 엄마는 오빠를 아픈 손가락이라 생각해서 뭐든 해주고 싶어 한다.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난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오빠 인생 미루는 데 쓰이는 기분이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돈 안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번 달 너무 빵꾸라 내 월급날만 기다린다는 말 들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돈부터 끊는 게 맞을까?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마음 접고 신경 끄는 게 맞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엄마 입장이 이해된다는 의견, 내 선택이 너무 착하다는 의견, 현실적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지각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요. 40대 초반 남자, 미혼인데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문 연 지 6년쯤 됐는데요. 이 사람 정시에 출근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예요. 가끔 늦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이 40분에서 1시간 지각입니다. 더 문제인 건 태도예요. 본인 잘못은 항상 쉬쉬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바로 물어뜯듯이 나옵니다. 핑계랑 변명은 끝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예민한 사람처럼 몰아가요. 본인은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 같이 시작한 곳이라 나이는 달라도 사실상 입사 동기 같은 분위기예요. 나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사람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지각에 대한 징계도 없으니 매일 제 시간에 오는 직원들만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포인트. 이 사람 퇴근은 칼같이 정시입니다. 지각은 매일 하면서 퇴근은 1분도 안 늦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이 안 좋다. 아침에 눈이 안 떠진다. 컨디션이 별로다. 듣기도 싫은 변명만 계속합니다. 솔직히 좋게 말해서 고쳐질 사람도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러다 진짜 병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그냥 참고 다니는 게 맞을까요? 윗선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여러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오빠가 1년 전쯤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2달 정도만 급하게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저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형제라는 이유로 결국 거절을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면서 이건 은행 빚이니까 꼭 약속 지켜서 갚아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더, 2달만 더 미뤄달라더니 어느새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언제 갚을지 모르지만 도와달라고 했다면 이렇게 큰 돈은 못 줬어도 제 능력 되는 만큼은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빠는 제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오빠의 사업은 여전히 어려워 보이고 저는 매달 은행 대출금을 갚으면서 짜증과 분노, 배신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오빠와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 형제라고는 오빠 하나뿐인데 지금은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은행 빚을 제가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현실도 너무 막막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고. 형제 사이도 결국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 관계 정리하고 손절해야 한다는 의견,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꼭 남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머니 나이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지금은 아버지랑 살고 있고 어머니는 따로 계십니다. 어머니는 북한에서 오셨고 아버지가 그 과정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결혼도 사랑이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숨 막힌다고 징글징글하다고 하시면서 자주 떨어져 지내셨고 저랑 동생은 늘 어머니 편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우시며 기도하시는 모습, 살기 힘들다고 말하시던 모습도 아직 생생해요. 어머니는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셨어요. 장사도 하고 책을 사서 집에서 일도 해보려 하고 저한테 유튜브 하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제 눈엔 너무 불안하고 현실성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병이라고 했고 두 분은 늘 싸웠습니다. 이사도 정말 많이 했어요. 결국 이혼 비슷하게 됐고 동생도 아버지 쪽으로 오면서 지금은 저희끼리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알바해서 번 돈도 많이 가져가셨어요. 처음엔 몰랐고 나중엔 알면서도 드렸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사셨으니까요. 응원도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단톡방에 하세요. 웃으면서 엄마 없어져도 괜찮지?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사실 해탈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뭘 하든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동생이 너무 걱정돼요. 동생은 어쩌라고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책임감을 다시 갖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지쳐버린 걸까요? 다시 삶에 대한 의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어머니 입장에서 보신 분, 혹은 제 나이대 자녀를 둔 부모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언, 의견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 13년 차입니다. 결혼 전에 4년을 사귄 남자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을 버리고 지금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이었어요. 나를 더 사랑해줄 것 같고 더 안정적이고 더 풍족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많지 않으니까 늘 제가 노력해야 해요. 사랑하려고 애쓰고 가정을 지키려고 참고 버티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문득문득 결혼 전 그 남자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20대 그 시절 연애하던 나 자신이 그리운 건지 솔직히 헷갈려요. 요즘은 마음이 너무 허해요. 그래서인지 다가오는 남자들이 제 스타일도 아닌데 괜히 설레고 괜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러다 유혹에 넘어갈까봐 제 자신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거의 없어요. 싸울 때 말고는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걸까요? 현실을 선택한 제 엿보일까요? 아니면 결혼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공허함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지금 가정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 솔직한 대화가 먼저라는 의견, 이 감정은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는 의견까지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꼭 남겨주세요. 어찌하다 보니 40을 넘겼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50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나이면 뭔가 일어났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도 잘 못 번다. 대기업 초봉에도 못 미치는 것 같다. 외로워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30대 때까진 소개팅 하나에도 정성 들였다. 식당 예약하고 예의 지키고.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다. 다들 내 존재 자체가 싫은 것 같은 느낌. 엄청 못생겼으면 차라리 이유라도 있을 텐데 나는 늘 너 정도면 나쁘지 않아라는 말만 듣는다. 애매하다. 그래서 더 끝난 기분이다. 나만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직업도 연애도 자꾸 실패한다. 안 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걸까? 그런 인생의 의미는 뭘까? 빚은 많지 않지만 갚느라 아무것도 못한다. 즐거움을 찾으려 애쓰는데 점점 희미해진다.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도 되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중년의 우울이라는 의견,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견까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나이도 같아서 아이도 서둘러 가지려 했어요. 그런데 1년쯤 노력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아이 낳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 마음이 조금씩 식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땐 아내만 보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아내만 보고는 안 되는 거더군요. 처가에 빚이 많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도 제가 일부 보태준 상태고요. 몇 달 뒤에 갚는다던 말은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이혼한 상태로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요. 술을 자주 마시고 사회 비판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태극기 집회 안 나왔다고 술 먹고 저희 집에 찾아온 적도 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처남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그 오빠네 아이들 돌보느라 저희 부모님은 거의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집 건너편에 사시는데도 1년 동안 3번 봤어요. 그마저도 저는 혼자 가서 인사하고 옵니다. 이유는 늘 처가 쪽 아이들 챙기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고3이던 조카 학교, 학원, 상담, 입학원서까지 전부 아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 오빠는 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어버이날도 미리 부모님 뵐 식당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또 그 오빠가 술 먹고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가겠다고 했더니 또 무시하냐고 소리를 치고요. 결국 아내와 크게 싸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웃음이냐고요. 아마 제 몰래 처가에 돈이 더 갔을지도 모릅니다. 통장을 내놓으라 했더니 지금 없다고 하더군요. 각방 생활한 지도 1년입니다.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아이 없을 때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빌려준 1억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이 맞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정리할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돈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 둘 키우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이번에 시어머님이 디스크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 후에는 재활병원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버님이랑 형제들 의견이었는데 어머님은 무슨 요양원이냐며
딱 잘라 거부하시더라고요. 재활병원을 저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솔직히 좀 그렇고요. 마침 아버님이랑도 크게 싸우셔서 집에도 가기 싫다 하시고 이모님들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병간호 자신도 없고 지금 어머님이 심술 부리고 계신 거 다 아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자식 있으니까 자식한테 요양받으려 오시는 거고 그 요양은 결국 며느리 몫이잖아요. 남편은 옆에서 미안하게 됐다 이 말만 합니다. 진짜 나쁜 새끼 같아요. 제 친정엄마는 차로 20분 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시어머님은 굳이 저한테 병간호 받으러 오신다니 제 마음이 너무 못된 건가요? 저도 알아요. 심보 나쁜 거.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 못하면서 속으로는 어머님 자매분들이랑 저희 집 씹어대는 모습까지 상상하게 되고 오실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그래도 오시면 표정 관리하면서 웃고 삼시세끼 차려드리겠죠. 그게 며느리니까요. 답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며느리니까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 남편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어떤 생각이든 괜찮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했고 딸도 있는 친형이 있습니다. 나이는 이제 50 가까이 됐어요. 사업한답시고 저한테도 돈을 빌려갔는데 약속한 날짜에 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빌려주면서 제발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했어요.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부모님한테는 돈 빌리러 가지 말라고요. 근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또 부모님 찾아가서 돈 얘기를 합니다. 결혼 자금도 전세금도 조카 병원비도 전부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조카 병원비 대느라 부모님은 돈을 보태고 계시고 예전에 빌려준 돈도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돈을 빌려주면 갚을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약속을 지킨 적도 없고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어요. 노부모한테 지금 이 나이에도 돈 빌리러 다닌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또 불쌍해서 도와주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쓸 곳이 있어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는데 아예 답도 안 합니다. 쌩깝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모님부터 단호하게 말려야 한다는 의견,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형제라도 손절이 답이라는 의견까지 어떤 생각이든 좋으니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족끼리 조용히 쉬려고 글램핑을 예약했어요. 시설도 작고 신설이라 딱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잡은 건데 신랑이 친구한테 얘기했다가 일이 커졌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해서 두 팀이 추가로 예약을 했고 문제는 한 명이 늦게 예약해서 방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랑이 한 집은 대기 걸고 안 되면 여자방 남자방 나눠서 자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캠핑장 사장님이랑 얘기까지 됐다고 하고요. 제가 반대하면 누가 봐도 며느리, 아내 때문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입장 곤란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원이요. 가족당 3명씩 총 9명. 여자 쪽은 애들까지 포함해서 여자방에 6명이 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 가족 여행이 남편 친구 모임이 된 건가요? 뭐 하나 제 의견이 아니라 전부 친구들끼리 상의해서 결정된 느낌이라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신랑한테 말했더니 내가 오케이 했잖아. 반대했으면 다 취소했을 거야. 이러는데요. 제 입장은요. 반대하면 제가 욕먹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제 선택이 되는 건데요? 더 어이없는 건 이 친구들이랑 2주 뒤에 또 펜션 예약이 이미 잡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같이 가야 하나요? 여럿이 한 방 쓰는 것도 싫고 제 입장 전혀 이해 못하는 남편도 싫고 조용히 쉬려고 예약했는데 왠지 애들 챙기고 밥 챙기고 노동하러 가는 기분이라 더 싫어요. 이런 마음인데도 애 때문에 가야지라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남편이 배려 없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냉장고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엊그제 사온 김밥이 김밥집에서 받은 포장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랩도 아니고 라겔락도 아니고 그냥 그 종이 포장 그대로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걸 이렇게 그대로 넣어두는 게 맞아? 하고 물었더니 그럼 안 되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와이프는 집안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밥을 차리는 일도 거의 없고요. 물론 밖에서 일하고 돈 버느라 바쁜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본인이 먹겠다고 사온 과일도 남아서 썩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저 김밥 하나 보고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단순한 김밥 문제가 아니라 생활 태도에 대한 서운함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실 것 같나요? 제가 예민한 편이라는 의견, 생활 습관 차이일 뿐이라는 의견, 서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작년 여름 우연히 남편의 두 번째 휴대폰을 알게 됐습니다. 일 때문에 쓰는 줄 알았던 그 폰에는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수많은 맛집 데이트 사진, 그리고 소중한 사람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미안하다고 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화를 낼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혼하자고 아이와 저를 버리고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니까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혼자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저희 잘 살라고 1억이 넘는 돈을 보태 전세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기대와 상처를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바람을 멈추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외박은 기본이고 아이가 다쳤다고 해도 남일처럼 굴더군요. 용기 내어 장난처럼 요즘 외박 잤네? 라고 말했더니 정색하며 화를 냅니다. 피곤한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회식하고 회사 사람 집에서 잔 거라고 우깁니다. 지금 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해야 할까요? 정리하고 오라고 마지막 경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를 위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1번 이혼 준비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2번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면 구독, 3번 아이를 위해 참고 지켜보는 게 낫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어제 너무 더워서 거실 창문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잠깐 바람 좀 통하게 하려고요. 샤워하고 나온 남편이 창문을 보더니 갑자기 짜증을 냅니다. 미세먼지 들어오는데 왜 창문 열어놔? 그래서 더워서 그랬다고 하고 바로 닫았습니다. 그런데 너 혼자 사냐? 너는 괜찮아도 미세먼지가 내 입에 들어오잖아 라며 계속 몰아붙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사람이 할 말인가 싶어. 그건 괜찮고 이건 안 되냐고 했더니 그건 내 기호고 너한테 피해준 거 있냐고 합니다. 저는 요즘 갱년기 때문에 덥고 춥고가 제멋대로입니다. 하루 종일 열어둔 것도 아니고 잠깐 열었다가 닫았을 뿐인데 사람을 몰아세우듯 말하고 짜증을 냅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됩니다. 큰 싸움도 아닌데 이런 말투와 태도가 쌓이니 이제는 지치고 정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그냥 참고 산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2번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면 구독, 3번 더 이상은 힘들다 생각하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요. 공황장애라는 게 말입니다. 일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뵈는 거 없이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남배려보다는 자기 기분, 책임보다는 자기 이득, 늘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 줬지 받았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본인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기 이익은 끝까지 챙기고 배려는 본인이 내킬 때만 하고 안 해주면 또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 공황장애야 라고 말하는 순간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걸까요? 누군가에겐 피해자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에겐 분명 가해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이상해지는 기분이고 사는 게 지긋지긋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1번 그래도 병은 병이니 이해해줘야 한다면 좋아요, 2번 이해와 별개로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한다면 구독, 3번 공감 안 된다, 선 긋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요. 아내 동생, 처남이 사업하다가 6천만 원 정도 빚을 졌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2천만 원을 먼저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이번 주에 처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알 사람은 알고 상황을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바꾸냐고 합니다. 처남이 취직하고 두세 달 돈을 갚은 뒤에 말하기로 하지 않았냐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쓰러 가보니 처남은 아직도 사업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윤 안 나면 그만두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니까요. 솔직히 저는 돈보다 아내의 태도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으려는 걸까요? 저는 가족 간의 돈 거래 자체를 안 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괜히 나선 걸까요? 호구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 하나 바로 세워보겠다는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이번 주에 바로 부모님께 알리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2번 아내 의견 존중하고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구독. 3번 애초에 돈 빌려준 것부터 잘못이다 생각하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언니, 저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어릴 때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초등학생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어요. 아빠의 외도로 엄마가 자살 소동까지 있었고 그 기억은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언니는 취직해 집에서 출퇴근하며 지냈고 술을 마시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혼해 타지에서 살다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언니는 늘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어릴 때 상처받았다고 부모가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술을 과하게 마시면 벌어집니다. 부모님께 욕설을 퍼붓고 천륜 끊자는 말까지 하고 문자와 SNS에 비난을 쏟아냅니다. 20대부터 지금 40대 중반까지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저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에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에게 니라고 하고 욕설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조카들과 제 아이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 보기에도 아이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다녔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엄마와 다투고 저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가족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그래도 가족이니 이해하고 기다려야 한다면 좋아요. 2번 선을 분명히 긋고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 구독. 3번 더 근본적인 치료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려요. 타인이 말할 때 끼어드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30대 후임과 같이 근무 중인데요. 회사에서 상사가 저한테 업무를 물어보거나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임원과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그 후임이 자기가 아는 부분이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상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순간이면 더 빨리 끼어들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꼰대인 걸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말하고 있으면 특히 직급이 위든 아래든 간에 업무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끊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더 정확히 알고 있어도 최소한 말이 끝난 뒤에 보완하거나 제가 조금 덧붙여도 될까요? 한마디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은 수평적인 문화가 많고 빠르게 의견을 나누는 걸 좋게 보는 조직도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나서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도 많죠. 어쩌면 그 후임은 조직에 도움이 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방식 아닐까요? 상사와 대화 중인데 옆에서 끼어드는 건, 특히 당사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치고 들어오는 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임이 의견을 내는 건 좋습니다. 다만 순서와 타이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대 차이일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직장 예절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후임이 적극적인 거라 좋다 좋아요. 2번 타이밍 안 지키는 건 예의 아니다 구독. 3번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댓글 부탁드려요. 무리해서 차를 사신 분 계신가요?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 있을까요? 친구들은 좋은 차 타고 잘 나가고 여행 다니고 SNS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사고 싶은 차는 있는데 현실은 통장 잔액부터 확인하게 되고 카드값, 대출, 생활비 생각하면 다시 마음 접게 되고 가끔은 진짜 답답하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나도 그냥 질러볼까? 이 생각 솔직히 몇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남들이 타는 차는 보이는데 그 차 할부금은 안 보입니다. 유지비, 보험료, 기름값, 세금, 그 스트레스는 SNS에 안 올라오죠. 차는 순간에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통장은 매달 현실을 알려줍니다. 무리해서 지르면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몇 년 동안 갚아야 할 것이 생깁니다. 반대로 지금은 참고 버티면 내 선택이 쌓여서 나중에 더 큰 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도가 맞는지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그냥 질러라, 인생 한 번이다 좋아요. 2번 절대 무리하지 말자 구독. 3번 조건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가자 댓글 부탁드려요. 임산부 배려? 단체 관광객 배려? 누구의 잘못인가요? 임신 26주 배도 제법 나왔을 시기였죠. 엄마와 베트남 여행을 마치고 새벽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많고 피곤은 쌓였고 줄은 길었고
탑승 소속을 위해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단체 관광객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체니까 우리 뒤로 가서 줄 서세요. 정당하게 먼저 서 있었는데 우리가 뒤로 가야 하나요? 게다가 저는 임신 26주. 오래 서 있는 게 힘든 시기였죠. 엄마는 딸 걱정해. 우리 딸 임산부다. 왜 우리가 뒤로 가야 하냐고 말씀하셨고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임산부인 게 왜? 단체면 뒤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웅성웅성. 결국 인솔하시는 분이 중재했고 저희는 앞에서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죠. 탑승 게이트 앞에서 또 우연히 바로 뒤에 앉은 그분들 들리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임산부인 게 뭐가 대수냐. 그 아줌마가 딸 임산부라고 따지더라. 솔직히 기분 나쁘죠. 하지만 또 싸워봤자 뭐하나 싶어서 못 들은 척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 임산부 배지도 잘 안 달고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며 다닌 적도 없습니다. 다만 궁금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먼저 서 있던 사람이 뒤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 본인의 딸이 임신 26주였다면 같은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단체라도 먼저 선 사람이 우선이다 좋아요. 2번 상황상 서로 양보했어야 한다 구독. 3번 임산부 배려는 기본이다 댓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저만 빼고 여행을 가는데 50대 후반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6명이서 한 달에 3만원씩 10수년을 모았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만나 술 한잔하며 세상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 코로나로 3년 정도 못 만나다 보니 회비가 1000만원 넘게 쌓였고요. 그런데 2달 전 제가 빠진 모임에서 일본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답니다. 1인당 90만원 회비에서 충당하기로요. 저는 개인 사정으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안 가는 사람 몫은 정산해주겠지라고 생각했죠. 며칠 전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안 가는 내 잘못이다. 원래는 한 푼도 못 준다. 이번엔 특별히 절반만 주겠다.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 마음 문제일까요? 10수년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한 명이 빠지면 5명이 조금씩 나눠 배려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비는 공동 자금이고 여행은 다수결이니 참석자가 혜택을 보는 게 맞다.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죠. 친목 모임인데 친구 한 명 사정이 있으면 조금 더 챙겨주는 게 우정 아닌가? 정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서운함을 느끼는 건 전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액수가 아니라 나는 우리 중 한 명이 아닌 건가? 그 마음이 아픈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여행 가는 사람이 쓰는 게 맞다 좋아요. 2번 안 가는 친구 몫은 돌려줘야 한다 구독. 3번 미리 규칙을 정했어야 한다 댓글 부탁드려요. 직장 내에서 뚱뚱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야 하나요? 저는 한국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 달 전 마트 안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의 면접과 시험을 거쳐 어렵게 취직했습니다. 정말 오래 열심히 다녀보자 다짐하고 들어간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살 이야기를 꺼냅니다. 매니저는 나는 돼지를 제일 싫어한다. 돼지는 사람 취급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더러 귀 막으라면서요. 뚱뚱해서 오래 못 서 있을 것 같다. 살은 어떻게 뺄 거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일을 못해서 혼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몸을 가지고 모욕을 주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심지어 뒤에서는 뚱녀는 다리가 지탱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생활인가요? 뚱뚱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가요? 일을 그만두고 살부터 빼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참고 버텨야 하는 걸까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화가 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인격 모독이다. 당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버텨라 좋아요. 2번 더 상처받기 전에 퇴사하고 새 직장 찾자 구독. 3번 일단 증거 모으고 신고나 대응 준비하자 댓글 부탁드려요.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남자친구 있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언젠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날이 오겠죠. 그런데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젓가락질입니다. 저는 젓가락을 연필 쥐듯이 잡는데 보통이랑은 조금 다르게 검지랑 중지를 앞으로 빼서 잡습니다. 밥 먹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 특히 통통하고 끝이 잘 안 붙는 젓가락은 정말 힘들고 얇은 실젓가락처럼 딱 붙는 게 아니면 잘 안 집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젓가락질이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보지는 않을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괜히 책 잡히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고쳐보려고 연습도 해봤지만 손에 익은 습관이라 쉽게 바뀌지 않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밥만 잘 먹으면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마라 좋아요. 2번 조금씩이라도 고쳐보는 게 좋겠다 구독. 3번 솔직히 첫인상에 영향 있다 생각하면 댓글 부탁드려요.